우리나라에서 건강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일단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존 홈페이지에 보면 셀러 센츄럴에 들어가서 보면 건강식품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요구 조건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nutrition labeling, 그러니까 건강식품 라벨링이 필요하고요. 또 두 번째는 그 GMP 인증받은 생산 시설에서 생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2020 년도부터 바뀐 거고, 2020년 전에는 사실 GMP 인증이 없는 그 생산 공장에서 생산을 해도 막 받아줬고, 뭐 레이블이 제대로 안 된 제품들도 받아줬는데, 이제 갈수록 판매 조건에 대한 어떤 강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아마존에서 이제 건강식품을 팔기 위해서 아마존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 GMP 인증서인데, 이 GMP 인증서는 뭐 제품에 대한 인증서가 아니고 그 생산 공장에 대한 GMP 인증서를 말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COA라는 그런 서류가 있는데, 이게 Certificate of Analysis, 결국에는 그 제품에 들어가는 원료, 그리고 또 미생물이 또 들어가 있는지, 몸에 유해한 미생물이 들어가 있는지, 또 중금속들은 어느 정도 함유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이 나열되어 있는 그런 서류고요. 또 세 번째는 제품 사진을 필요로 합니다. 모든 면에서 뭐 앞에서, 뒤에서, 양옆에서, 아래에서, 위에서 찍은 6 면에 대한 사진을 필요로 하고요. 또 다이어트 제품, 또 스포츠 제품들은 또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년 그 제품을 테스트해서 검사 결과를 보내야 되고, 또 뭐 제가 잘 하지는 않지만 뭐 남성 건강식품, 남성 전용 건강식품, 뭐 정력제 같은 그런 제품들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제품들은 제가 추천해 드리지 않고 있어요. 세 번째, 이제 건강식품이라는 것은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어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쌀이 있는데, 쌀로 우리가 밥을 해 먹기도 하고, 또 가루로 만들어서 쌀국수를 해 먹기도 하고, 뭐 김치볶음밥도 만들어 먹고, 또 죽을 끓여도 먹고 하는 것처럼 건강식품도 여러 가지 그런 원료의 전달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거고요. 첫 번째는 이제 그 가루 형태, 파우더 형태죠. 어떻게 보면 천연 원료 본질에 가장 가까운 그런 원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가공을 제일 많이 하지 않은 원료 그대로의 그 상태.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선호하는 상태이기도 해요. 근데 그렇지만 또 한국 분들은 어떤 가루 제품에 대해서 좀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알약 캡슐 제품을 많이 선호하죠. 근데 미국 소비자들은 일단 뭐 주스나 스무디나 시리얼 같은 것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식생활이 우리랑 좀 다르기 때문에 가루 제품들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루 제품을 선택할 때는 복용을 많이 해야 되는, 그 최소 뭐 2 그램, 3 그램 정도, 또 많게는 뭐 20 그램, 30 그램 복용해야 되는 뭐 단백질, 아니면 콜라겐, 뭐 그런 제품들을 많이 쓰고, 또 오가닉 인증받은 그런 원료들로 뭐 타트 체리, 뭐 아사이베리, 뭐 마카 파우더, 이런 제품들도 많이 쓰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스포츠 제품들도 막 몇 그램씩 복용을 해야 되는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또 그런 제품들, 단백질 제품들, 그런 제품들을 복용하기에는 태블릿이나 뭐 알약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가루 형태로 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을 만들 때 이제 가루 형태의 제품을 만들고, 두 번째는 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런 전달 방식인데, 알약. 이것은 태블릿이라고 하죠. 그래서 원료를 압축해서 만들었는데 굉장히 단가가 좀 저렴한 편이고요. 그리고 그 압축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바인딩 에이전트라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면 어떤 원료들은 뭐 잘 뭉치지만, 또 대부분의 원료들은 잘 뭉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인딩 에이전트라는 그런 첨가물이 꼭 들어가기 때문에 원료가 보통 한 60에서 70%, 또 첨가물은 한 30에서 40%, 그래서 첨가물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압축을 하기 때문에 원료를 많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비타민 같은 제품들, 우리가 많이 먹어야 되는 그런 비타민 제품들을 알약 제품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선호하는 뭐 캡슐, 하드 캡슐이 있고 또 소프트 젤이 있는데, 두 가지 이제 다른 점을 얘기하면,
캡슐은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대중적인 그런 전달 방식이고, 우리가 그 가루를 캡슐 안에 넣어서 뚜껑을 닫아서 그 복용하는 형태인데, 여기에도 뭐 플로잉 에이전트, 캡슐링을 하기 위해서 뭐 첨가제가 들어가지만 알약처럼 많은 첨가제가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원료의 뭐 한 10%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고 정도 들어가고, 또 오일 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 젤을 쓰는데, 오일 원료의 대표적인 오일 원료가 뭐냐면 뭐 CBD,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CBD, 물론 뭐 한국에서도 불법이고 미국에서도 엄연히 따지면 제품이 불법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CBD가 있고, 또 피쉬 오일, 요즘에 한국 분들은 또 크릴 오일도 많이 사시죠. 그래서 원료 자체가 오일 기반의 원료는 이렇게 소프트 젤로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제 액체 상태의 그런 원료인데, 이런 원료들은 어 수용성 원료들을 통해서 만들고, 비타민들도 요즘에는 그런 그 액체 형태로 해서 많이 나오는데, 이게 신체 내에서 흡수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점이 있고, 어 보통 인제 액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수용성 원료나 아니면 또 CBD 같은 그런 오일 베이스로 된 그런 원료들을 사용해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건강식품 포장 종류. 물론 제가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포장 종류보다 훨씬 더 많은 그 포장들이 존재하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포장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스틱팩.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형 중에서 가루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뭐 2 그램 이상, 뭐 많게는 한 5 그램, 10 그램까지 스틱백으로 가격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더 넘어가는 것은 스틱백 말고 또 사셰 패킹이라는 게 있어요. 또 네모나게 좀 커다랗게 만드는데, 거기에는 뭐 2 그램, 30 그램 뭐 그렇게도 또 사용할 수 있고요. 자, 또 이제 두 번째는 블리스터 패킹인데, 이것들은 이런 종류의 제품은 한국 분들이 또 한국 제약회사에서 많이 선호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보통은 뭐 이제 알약 제품들을 많이 넣고 뭐 캡슐 제품도 넣기도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사실 많이 사용되고 있진 않아요. 또 이 블리스터 패키징은 좀 가격이 또 좀 비싸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패킹 방식이고요. 이제 세 번째 그 PET 패커. 이 방식이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한 80-90%, 병에 담아서 나오는 그런 제품들의 80-90%는 이런 에임버, 이 갈색 PET 패커에 만들고 있고요. 알약이나 캡슐, 소프트젤 등 많은 그런 유형을 담아서 또 진행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는 HDPE 패커라고 있어요. 이거는 그 PET 패커보다는 약간 저렴하고 또 불투명한 그런 성질이 있죠. 또 그래서 뭐 알약이나 캡슐 뭐 다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는 대부분 PET 패커 아니면 HDPE 패커 두 개를 사용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제품의 한 80-90%, 그 정도는 PET 패커 아니면 HDPE 패커를 쓰는 걸 뭐 아마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게 팅처라고 해서 인제 한국에서 말하면 스테로이드를 안에 들어간 제품인데, 뭐 CBD 같은 그런 어떤 원료를 쓴다거나 아니면 뭐 수용성 비타민 그런 원료, 그래서 뭐 sublingual이라고 해서 혀 밑으로 흡수를 하는 그런 제품들이 있거든요.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제품들을 만들 때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건강식품 유효기간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처음에 건강식품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유효기간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은 인제 그 제품에 사용되는 그 원료의 그 유효기간을 따라가는데, 어 프로바이오틱 같은 것들, 또 이제 효소 같은 것들은 보통은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자연 그대로의 상태의 원료일수록 유효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어떤 오게닉 제품들 원료들 보면 유효기간이 1 년인 것들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유효기간이 6 개월 이하로 남은 제품들은 거의 먹질 않거든요,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유효기간이 짧은 제품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최소 2년 이상. 저는 보통 처음에 시작하시는 고객분들은 일단 유통망도 확립이 안 돼 있고,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그 3년 유효 기간 3년 이상 제품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하거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흔치는 않지만 유효 기간이 5년 이상인 그런 원료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 뭐 석유 그런 또 아주 어 잘 가공이 돼 있는 잘 습기가 없고 잘 가공이 돼 있는 그런 원료들은 5 년짜리도 있는데 보통 제일 많은 것들은 유효 기간이 2 년에서 3 년이고요. 그리고 공장에서 이 유효 기간을 원료의 유효 기간을 보고 정하기도 하는데 테스트를 통해서 그 테스트 결과를 통해서 그 유효 기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테스트를 스테빌리티 테스트라고 하고 뭐 쉘프 라이프 테스팅이라도 하는데 어 제품을 만들고 완제품을 뭐 그 오븐 같은 곳에 넣습니다. 그래서 한 그 오븐에서 한 3 개월이 지나면 한 1년 정도 기간이 지난 걸로 쳐 주죠.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완제품을 검사를 해서 거기에 안에 들어있는 어떤 원료가 상하지는 않았는지 미생물이 또 발생을 하진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인증서를 발급하면 그걸 공장에 갖다 주면 그 유효 기간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아 일단 또 건강식품 이제 원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면 크게 나누면 건강식품 원료는 천연 원료 그리고 또 합성 원료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근데 뭐 대부분의 원료는 천연 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료 그대로의 모습에 가까운 뭐 가루 원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뭐 주스를 짜낸 뭐 또 주스 상태 그 액체 상태의 그런 원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자연적 원료에서 어떤 특정 성분을 뭐 필수하거나 아니면 농축한 그런 또 원료들이 있고 또 원료를 발효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또 발효 물질들이 또 존재할 수 있고요. 어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뭐 건강식품의 거의 뭐 95% 이상은 뭐 대부분 천연 원료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물론 예외가 있는데 이제 합성 원료들이 있는데 합성 원료들이 뭐 무조건 나쁘냐, 천연 원료들이 무조건 좋냐 뭐 그렇게 그런 질문에 yes 아니면 no 이렇게 대답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좀 천연 원료를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합성 원료로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비타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센트럼이라는 그런 건강식품이 있는데 그 비타민은 대부분 인제 합성을 통해서 어떤 석유 찌꺼기라든지 뭐 석탄 뭐 찌꺼기를 거기 뭐 통해서 합성을 해서 비타민을 만들어내고 미네랄을 추출해내는 그런 비타민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센트럼 같은 그런 비타민은 추천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합성 원료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은 다이어트 제품, 다이어트 제품이 특히나 많이 많은데 이제 다이어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포뮬라가 다 똑같지만 일단 첫 번째 터모제닉 몸에서 열이 나게 해서 칼로리를 태웁니다. 그래서 땀이 많이 나고 가만히 있어도 열량을 태울 수 있는 그런 원료를 집어넣고 또 이제 각성 많이 먹지 않아도 에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각성 효과, 카페인 같은 그런 각성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성분들을 집어넣는데 그런 원료들의 합성 원료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불법적인 합성 원료 약간 그 원자 구조로 바꿔서 이게 불법이 됐을 때 또 다른 제품 만들고 또 다른 제품 만들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이어트 제품은 제가 아예 취급하질 않아요. 왜냐면 다이어트 제품이 효능 효과가 좋으려면 몸이 많이 그만큼 망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이어트 제품은 핸들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사실 핸들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잠깐 이거는 제가 뭐 또 대표님들이 꼭 건강식품 비즈니스가 아니더라도 또 그냥 소비자로서 제가 꼭 아셨으면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유기농 제품이 있잖아요. 그 미국에서는 오게닉이라고 하는데 이 제품에 있어서 오게닉 제품과 유기농 제품은 완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게닉을 한국에서는 뭐 기사분들이나 보통 소비자분들이 다 유기농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국에서 말하는 유기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기 그 유기농의 농이 그 농사를 짓는 그 농사의 농이에요. 그래서
유기농이라는 것은 농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어떤 농법을 말하느냐 이제 그 원료의 생산 방식인데 화학 비료를 사용을 금지하고 또 몸에 해로운 농약을 사용을 금지하는 그런 농사 기법 그것을 바로 이제 유기농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유기농이라는 그 인증을 받은 제품들은 농법을 유기농법을 썼다는 그런 것이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오게닉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오게닉 미국에서 쓰는 오게닉은 원료의 상태를 말합니다. 원료의 상태라는 게 non-GMO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은 품종으로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또 해로운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말하는 오게닉 인증은 농법을 인증하는 게 아니고 그 원료의 생태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 유기농과 미국의 유기농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미국의 오게닉 인증을 한국의 유기농 인증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오게닉 인증이 한국의 유기농 인증보다는 더 한 가지 더 철저하게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은 품종을 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쪼끔 더 높은 그런 인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게닉 원료를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면 이제 오게닉 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어 근데 오게닉 마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그 요구 사항들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이 오게닉 프로그램은 그 미 농무성 USDA에서 관할하고 NOP라고 해서 내셔널 오게닉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 NOP 프로그램은 좀 까다로워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게닉 원료가 아닌데 오게닉 원료로 속여서 오게닉 제품이라고 광고를 해서 팔았다. 그 죄중을 따져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의를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100% 오게닉 원료를 썼을 때는 당연히 100% 오게닉 제품이라고 제품에 표기를 하고 광고를 할 수 있고 또 USDA 오게닉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95% 이상의 오게닉 원료를 사용했을 때는 오게닉 제품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 또 USDA 오게닉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70% 이상 오게닉 원료를 사용하면 USDA 오게닉 인증 마크는 사용할 수 없고 대신에 오게닉 원료로 만들었다. 뭐 made with organic 뭐 스트로베리 딸기 뭐 오게닉 딸기로 만들었습니다. 오게닉 타트 체리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아셔야 되고 또 단순히 미국에서 오게닉 원료로 썼다고 해서 그 제품 자체가 오게닉 인증을 받은 건 아니에요. 또 따로 오게닉을 그 제품을 인증해 주는 그런 서티피케이션을 하는 그런 업체를 통해서 또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또 주의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품 자체가 오게닉 인증을 받지 않았는데 한국으로 수출을 한다고 그러면 이런 인증 마크라든지 오게닉이라는 그 표현을 자체를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원료에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흡수율입니다. 이 영어로는 그 바이오 어베일리빌리티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타민을 사 먹었을 때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의 100%가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500% 어떤 경우에는 10,000% 심한 경우에는 뭐 비타민 B 종류 같은 경우에는 뭐 40,000%가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이유들이 뭐냐면 이런 그 비타민을 포함한 건강식품 원료가 우리 몸속에 들어갔을 때 위를 거쳐야 되고 장을 거쳐야 되고 하면서 우리 몸에 흡수되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비타민 같은 경우에 막 몇천 퍼센트 몇만 퍼센트를 함유하기도 하고요. 그런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그 원료 회사들이 뭐 실험을 하고 속초를 내고 또 광고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또 돈을 많이 쓰고 그래서 이 흡수율 때문에 어떤 그 원료의 단가 차이가 엄청납니다. 특히 커큐민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는 굉장히 커큐민, 한국에서 강황에서 추출하는 커큐민이라는 원료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많이 팔리는 원료거든요. 근데 이 커큐민이 우리 인체 내에서 흡수가 잘 되지 않는 아주 대표적인 성분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1% 2%도 흡수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커큐민 원료를 보면 뭐 185배 흡수율을 높였다. 60배 흡수율을 높였다. 그래서 그렇게 광고를 하는 원료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반 커큐민보다
심한 경우에는 뭐 10 배, 20배 정도 단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원료를 선택하실 때 또 소비자 또 측면에서 뭐 같은 커큐민인데 왜 이 제품은 비싸고 이 제품은 뭐 싼가 했을 때 아마 흡수율 차이가 그 가격의 차이를 만드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원료에서 가격 차이를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가 바로 임상시험입니다. 예전에는 건강식품 원료가 임상시험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이제 임상을 통해서 효능 효과가 입증이 되면 그 입증된 효능 효과를 마케팅에 사용했을 때 어떤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판례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이제 원료 회사들이 임상 시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능 효과를 광고에 많이 쓸 수 있고 또 그 임상을 통해서 뭐 어떤 얻어진 결과라든지 뭐 차트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뭐 커큐민 아까 말씀드린 커큐민을 뭐 복용하고 4 주가 지났는데 우리 몸속에 염증 수치가 뭐 이만큼 줄었더라. 뭐 플라시보 그룹에 비해서 이만큼 줄었다. 그런 정확한 어 결과물 뭐 차트, 그래프 이런 것들을 마케팅에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임상을 통해서 효능 효과가 입증된 원료를 저는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요. 어 임상 원료 같은 경우에는 가격 차이가 엄청납니다. 뭐 100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페인바크 엑스트랙트가 있어요. 그 소나무 껍질에서 추출하는 성분인데 그게 제가 쓰는 가장 비싼 원료가 4,000 불이에요, 킬로당. 근데 중국에서 만들어진 똑같은 그 파인바크 엑스트랙트 성분은 제가 한 15불 정도면 구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00 배가 이상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똑같은 파인바크 트리로 만들어진 두 개의 제품이지만 가격 차이는 원료 차이는 수백 배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모든 원료들이 다 임상이 안 돼 있어도 메인 원료 한 개 정도는 임상이 돼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케팅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어떤 소비자의 신뢰를 이끌기 위해서도 그렇고 어떤 또 제품의 퀄리티 자체를 이끌어내고 또 제품 단가를 판매 단가를 좀 더 높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임상 시험이 된 그런 원료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이제 원료들이 또 받을 수 있는 각종 인증들이 있어요. 또 이런 것들의 이런 인증들에 따라서 또 원료 단가들이 좀 차이가 날 수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임상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인증들을 받은 원료들이 뭐 그렇지 못한 원료들보다는 당연하게 더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USDA 오게닉 인증, 미 농구성에서 오게닉 인증받은 원료들이 있고 또 두 번째는 그라스 미국 FDA에서 인증을 해 주는 건데 어 한마디로 이 원료가 그냥 건강식품으로 썼을 때 대략 안전하다 뭐 그런 인증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또 서류나 또 뭐 테스트 결과나 이런 것들을 다 FDA 신청을 하고 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그라스 인증을 받은 원료를 사용하시면 더 좋고요. 그다음에는 한국 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그 유태인 코셔 인증. 뭐 좀 외국 분들은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하시는데 한국 분들은 좀 코셔 인증을 좀 크게 생각하세요. 유대인 분들이 굉장히 똑똑하다, 되게 까다롭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는 이제 할랄 인증. 이 중동 지역에서 코셔 인증처럼 중동 사람들 그 이슬람 그 교도들이 먹어도 된다는 그런 인증이고 그다음에는 USP라고 해서 US 그 파마코포피아라고 원료의 성분이 99.9% 이상 순도가 높을 때 그때 인증받는 거죠. 거의 100%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원료들에 한해서 USP 인증을 해 줍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인증받은 원료들을 또 사용하시면 좋고요. 이제는 좀 저희가 기술적인 그런 부분 뭐 제품 유형 또 어떤 원료의 어떤 구분 원료의 어떤 인증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또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또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미리 전에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좀 핵심적인 사항들이 있어요. 체크하고 지나가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제일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당연히 이제 시장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한국 시장에다가 팔 건지, 아니면 뭐 아마존을 통해서 미국 시장에다가만 팔 건지, 아니면 뭐 아시아 시장, 뭐 유럽 시장, 아니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건지, 시장을 먼저 결정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유통 방식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플랫폼, 또 뭐 한국에 있는 뭐 지마켓, 쿠팡,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뭐 그런 어떤 플랫폼을 위해서 이용해서 하실 건지, 아니면 뭐 한국의 홈쇼핑 유통망을 이용해서 판매를 하실 건지, 아니면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서 판매하실 건지, 그런 유통 방식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고요. 시장과 어떤 유통 방식에 따라서 제품의 어떤 개발 방향성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단순하게 얘기해서 그런 어떤 시장에서 판매되는, 그런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경쟁 상대도 중요하지만, 그런 시장, 어떤 특정 국가를 겨냥을 했을 때 어떤 디자인적인 부분, 어떤 색상적인 부분, 예를 들면 미국에서 그 제품에 쓰는 빨간색과 한국에서 제품에 쓰는 빨간색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또 생각을 해 봐야 되고, 또 아마존 같은 플랫폼에 올라갔을 때 경쟁 대상이 어떤 제품들, 어떤 색상의 제품들을 놓는지, 어떤 패키징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또 살펴보고, 또 제품 그 디자인부터 또 여러 가지 뭐 제품 단가라든지 이런 것도 구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시장 확정, 그리고 유통 방식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예산을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건강식품을 생각하실 때 건강식품의 생산에 들어가는, 제품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만 생각하시는데, 건강식품은 광고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아마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에서 뭐 아마 10 안에 들 정도로 비싸요. 그래서 A 코스가 일반적으로는 40% 이하로 낮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만약에 A 코스를 30% 이상, 그 매출 대비 광고비를 30% 이하로 낮출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식품은 광고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광고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운영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운영비는 상대적으로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적게 들어가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부피도 작고 가볍기 때문에. 그리고 뭐 뭐 1,000 병, 아니 뭐 한 3,000병 정도 돼도 한 팔렛이 들어가거든요. 한 팔렛이면 한 2,000 병에서 3,000병 정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미국에 계신 대표님들은 뭐 창고가 필요 없고 그냥 차고에서도 진행이 가능하시고, 그 정도로 어 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들지 않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야 되고, 저한테 가장 많이 인제 질문하시는 게 그러면 미국에서 건강식품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러면 한 어느 정도 예산, 자본금을 생각해야 되냐 뭐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으로는 한 1 0만 불 정도는 필요합니다. 최소 1 0만 불. 왜냐면 광고비가 제품 생산비보다 몇 배 더 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광고비를 꼭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1 0만불 이상은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내가 이 비즈니스, 이 건강식품 비즈니스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 그래서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해서 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뭐 추가 인컴을 뭐 마련하려고 하는 건지, 뭐 요즘 미국에서는 뭐 사이드 허슬이라고 해서 많이들 얘기하는데, 내 주 메인 직업이 아니라 그냥 옆으로 그냥 운영해서 어느 정도 돈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래서 정확하게 목표 설정을 해야 또 어떻게 이 비즈니스를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목표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확실히 또 말씀을 해 드리는 게, 건강식품 비즈니스를 아마존이나 또 아마존 외에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최소 6 개월에서 12 개월 정도는 투자하는 기간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자마자 물론 흑자를 볼 수도 있어요. 뭐 정말 킴 카다시안이나 뭐 아니면 BTS 뭐 정국이를 잘 알아서 내가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그런 지인들이, 그런 연예인들이, 엄청난 인플루언서들이 내 제품을 리뷰를 해 줘서 뭐 바로 성공하는 케이스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마케팅을 또 꾸준히 해야 되고, 또 그런 결과물을 보기에는 빨라도 6 개월, 제가 봤을 때는 한 1년 정도는 이 비즈니스로 내가 어떤 흑자를 내고
"여기서 돈을 가지고 와서 내 살림에 보태 쓸 수는 없다." 그렇게 각오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다음번에는 쪼끔 더 디테일하게 이제 제품을 개발할 때 제가 이제 처음 하는 거예요. 바로 고객군을 결정을 하는 거죠. 시장을 정했잖아요. 우리가 뭐 미국을 대상으로 뭐 할지 한국을 대상으로 할지 이제 시장을 정했으면 이제 정확한 고객군을 설정하는데 이제 크게 나누는 게 남자, 여자, 그다음에 나이로 나눌 수 있겠죠. 뭐 남녀노소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20 대, 30대 뭐 남성들 뭐 아니면 뭐 40 대, 50대 뭐 갱년기를 앓고 있는 여성들 그런 식으로 내 타겟층이 확실해져야 좋고 또 어떤 환경 또 인제 쉽게 뭐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사람들이 몸속에 우리 그 나쁜 뭐 노폐물이 쌓이는 것을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디톡스가 잘 되는 뭐 스피룰리나를 많이 넣는다든지 그런 어떤 그 고객들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제품을 또 개발할 수도 있거든요. 이번에 제가 일본에 있는 회사랑 개발하는 제품이 있는데 뭐냐면 방사능으로부터 우리 몸의 DNA와 신경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분으로 그 제품을 만들어 달라. 제품 단가는 얼마가 들어가도 좋으니까 그런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개발했고 이제 지금 그 생산 단계에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처한 환경, 이런 환경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 또 직업군, 예를 들어서 뭐 학생들을 위한 어떤 뭐 구매 제품을 또 뭐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게임 그 프로 게이머들이 항상 스크린을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어떤 눈 영양제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고시, 사시 이런 또 그 시험들이 많은데 또 그런 시험들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집중력을 강화시키고 어떤 뭐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든지 그래서 어떤 나이도 중요하고 성별도 중요하고 환경, 직업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또 뭐 질병 또 어떤 인제 뭐 특정 나이대 인제 50대 한 60대 정도 되면 뭐 대사 질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당뇨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내가 타겟으로 하는 그런 연령층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고 흔히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질환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 보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제품을 만들 때 그 대표님들이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그 고객층 그런 고객층을 대상으로 제품을 만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브랜드 정체성. 요즘에는 사실 아마존이나 이제 또 다른 또 한국에 있는 플랫폼을 가도 거의 비슷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까 커큐민 말씀드렸지만 아마존에서 커큐민을 검색하면 아마 10,000개 이상의 제품이 나올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은 제품들이 존재하고 원료도 사실 비슷비슷하거든요. 왜냐면 뭐 내가 개발해서 내가 특허낸 원료들이 아니고 이미 다 시장에 존재하는 원료들이고 그런 원료들을 내가 어떻게 배합하고 뭐 어떻게 해서 이제 뭐 만들어 내느냐인데 사실 그런 비슷한 제품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브랜드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서 소비자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딱 내 제품을 봤을 때 내 제품이 어떤 마케팅에 노출이 됐을 때 정확하게 기억하고 이 브랜드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고객들의 시선에서 고객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브랜드의 정체성을 처음 제품 만들 때부터 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뭐 예를 들면은 뭐 이 제품이 뭐 100% 식물성 그 원료다. 그래서 뭐 비건 프렌들리 뭐 제품을 만들겠다 우리는. 아니면 우리는 뭐 임상 원료로 효능 효과가 입증이 된 그런 안전 원료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만드는 그런 프리미엄 뭐 제품이다. 아니면 우리 뭐 브랜드는 뭐 친환경적이다. 그래서 뭐 우리 순이익의 뭐 10% 어떤 회사들은 뭐 25%도 기부를 하는데 그런 뭐 환경 단체에 뭐 기부를 하겠다든지 아니면 뭐 사회적 책임 경영을 한다든지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 제품 안에 들어있는 어떤 원료의 우수성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떤 우리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또 우리 제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을 전달하는 게 소비자들에게는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은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밝혀진 사실들이에요. 그래서 원료를 선택하고 뭐 가격을 얼마만큼 싸게 소비자들에게 팔 수 있을까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건강식품은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먹는 어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브랜드의 어떤 신뢰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브랜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정립을 하고 그러고 진행하시는 거 좋아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브랜드를 한마디로 표현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내 브랜드를 딱 봤을 때 한마디로 '아 이 브랜드는 땡땡땡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브랜딩을 유념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스토리텔링. 그래서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떻게 할 수 있냐.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원료, 효과, 효능 뭐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해서 포커스를 하면 어차피 다른 회사들도 내가 쓰는 원료를 비슷한 원료를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는 사실 크게 어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브랜드 제품의 스토리가 내가 어떤 원료를 사용하는지 어떤 제품 단가로 어 판매를 하는지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웨비나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성적 가치가 우리 인간의 이성적 가치를 지배한다. 그래서 소비자가 소비를 했을 때 감성적 가치를 더 위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감성적 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브랜드 어떤 제품의 스토리텔링이 꼭 필요하고요. 아니면 뭐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것처럼 제품 브랜드의 스토리텔링이 아닌 오너, 파운더의 스토리텔링도 굉장히 좋은 마케팅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우리 반려견이 어떤 피부 문제로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면역 질환이 있어서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서 내가 우리 반려견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그런 건강식품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시장에 이런 건강식품이 없어서 내가 직접 이 우리 반려견을 위한 그런 건강식품을 만들었다. 뭐 이런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내 브랜드 스토리텔링이기도 하고 또 이 회사의 오너, 파운더인 나의 스토리이기도 한데 이런 스토리들이 사실 굉장히 마케팅에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브랜드를 성공으로 이끄는 거는 물론 많이 팔고 또 내 고객들이 많아지면 좋은데 브랜드를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충성 고객이에요. 한 10% 정도의 충성 고객이 우리 브랜드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해서 많이 파는 것도 좋은데 그런 내 브랜드를 믿고 따라줄 그런 충성 고객을 만드는 것이 브랜드의 성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스토리텔링, 파운더나 브랜드나 제품의 스토리텔링이 중요한 거죠. 네 번째는 브랜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SNS를 적극 활용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이미 대표님들이 굉장히 많이 아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어 많이 알기는 알지만 잘 활용하지 않고 이 SNS를 활용하는 게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SNS는 단순히 마케팅 수단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브랜드의 어떤 역사, 타임라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쌓이면 이게 정말 엄청난 마케팅 파워로 사용될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지속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SNS도 지속적으로 하시면 돼요. 뭐 일 주일에 하나 이상 하신다고 생각하고 어떤 요일을 정해 놓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처럼 어떤 요일을 정해 놓고 그냥 일 주일에 하나라도 올리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뭐 영어에 자신이 없다. 내가 이거를 뭐 일 주일을 매달 매주마다 올리는 게 자신이 없다 그러면 외주를 주셔도 돼요. 그런 프리랜스 서비스를 통해서 뭐 한 달에 뭐 4 개씩 한 달에 10 개씩 이렇게 정해서 올려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또 하시면 좋고 이런 SNS 뭐 유튜브라든지 어 또 요즘에 인스타그램 또 뭐 트위터,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사용되진 않지만 요즘은
제품 판매에 굉장히 좋은 플랫폼으로 인스타그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인스타그램 광고도 굉장히 좋고 또 인스타그램의 어떤 사용 그 리뷰라든지 그런 콘텐츠들이 올라갔을 때 그 수비로 이끌어내는 그런 효과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 꼭 다른 건 몰라도 인스타그램은 꼭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뭐 미국에서 브랜드, 한국에서 브랜드 하시려고 그러면 꼭 인스타그램을 운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 제가 꼭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그래서 꼭 한번 또 얘기하고 싶어서 또 넣었고요. 또 다섯 번째로는 이제 마케팅 전략인데 이 마케팅 전략은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 놓고 마케팅을 그때 가서 생각을 하면 좀 늦습니다. 그 왜냐면 일단 물건은 만들어 줬으면 이제 유효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유효 기간이 있는 제품을 판매를 하기 때문에 항상 어떤 그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제품이 나오기 전에 어 마케팅 전략을 확실히 세워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와디즈 같은 그런 그 킥스타터 플랫폼을 통해서 제품 런칭 전에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고객들을 확보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좀 충성 고객, 좀 자기들이 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고객들이 생기거든요. 나는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이 킥스타터 프로그램부터 참여해서 '내가 뭐 만들어 낸 거다. 이 제품의 나는 뭐 특수한 고객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는 어떤 뭐 펀딩이 부족해서 이런 와디즈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제품 마케팅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와디즈 같은 그런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마케팅으로 또 효과가 좋은 거는 내가 대상으로 하는 그 고객과 비슷한 그런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들 뭐 청소년기 아이들 성장 바르게 좋은 그런 제품을 판매하려고 한다. 그랬을 때 뭐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뭐 청담동 며느리 분들 뭐 이런 분들이 그런 인플루언서 분들을 찾아 가지고 뭐 제품을 샘플로 준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뭐 마케팅 비용을 내고 그런 인플루언서 분들을 사용하면 우리가 요즘은 연예인들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높은 효과를 끌어낼 수 있어요. 뭐 한국은 상대적으로 그런 인플루언서들을 같이 일하는 게 좀 비싸긴 하지만 지금 이제 그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 뭐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샘플만 보내줘도 또 이렇게 자기 채널에 올리고 또 자기 피드에 올려주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를 하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뭐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에서 내가 판매를 하려고 하는 어떤 고객층과 비슷한 분들 리스트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품이 만들기 전에 미리 메시지를 보내서 "이런 제품을 계획하고 있는데 런칭이 되면 이런 제품을 다뤄줄 수 있느냐." 그래서 미리 어레인지를 해서 제품 출시와 같이 여러 인플루언서들이 리뷰를 해줄 수 있게끔 세팅을 해 놓으면 판매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PPC 이제 우리 아마존에서는 우리가 마케팅으로 이제 PPC 위주로 하는데 사실 PPC 제품을 그러니까 건강식품 같은 경우에는 처음 출시를 하게 되면 인기가 없는 카테고리의 제품이더라도 보통 뭐 몇백 개 기본 몇백 개 뭐 몇천 개의 리뷰가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제품을 처음 출시했을 때 바잉 프로그램을 돌려도 보통 한 15개 한 20개 정도 뭐 많이 달리면 뭐 25개 정도 리뷰가 달리는데 뭐 경쟁 그 제품들 옆에 있으면 굉장히 초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PPC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전에 외부 마케팅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마케팅을 통해서 외부 마케팅을 해서 판매를 이끌어내고 또 리뷰를 이끌어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품을 만들기 전에 꼭 생각을 해서 좀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또 제품을 개발하시고 판매하시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자 인제 그리고 여섯 번째는 고객 영상 이제 미국에서는 UGC라고 해서 유저 제너레이티드 콘텐츠라고 하는데 이런 고객 영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내가 제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대상군들이 뭐 우리 제품을 사용해 보고 뭐 후기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앰바서더가 돼서 제품 홍보대사가 이런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편안한 뭐 핸드폰으로 찍을 수도 있고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뭐 친구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만들어낸 영상, 그런 영상들이 사실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그냥 써져 있는 그런 뭐 대본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비디오들도 있지만, 그런 비디오들이라도 우리가 어떤 뭐 가공해서 만들어낸 이런 뭐 연예인 광고 비디오 이런 것들보다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뭐 주위에 지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샘플을 미리 공모를 해서 뭐 30 명이나 50 명이나 이런 분들한테 무료로 나눠 주고, 그냥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짧은 영상들이라든지 이런 콘텐츠들을 모아서 내 유튜브 채널에 올려 놓거나, 아니면 웹사이트에 올려 놓거나, 아니면 뭐 우리 제품 뭐 A 플러스 콘텐츠에 좀 올려 놓거나 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영상들, 콘텐츠들이 사실 마케팅에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PPC를 운영하고 또 뭐 페이스북 광고, 인스타그램 광고, 유튜브 광고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 제품을 개발하시고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꼭 유념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일곱 번째는, 우리가 이제 제품을 처음 만들어내면 이게 브랜드로서 이제 처음 선보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뭐 리뷰도 많이 없고 또 소비자들에게 생소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어떤 트러스트, 그런 어떤 믿음을 이제 이끌어내기가 좀 힘든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의사라든지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명망이 있는 어떤 그런 직업군, 뭐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역사가 될 수도 있고, 한국에서 역사분들도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추천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뭐 동영상을 통해서 아니면 그냥 뭐 글을 통해서 추천을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어 아마존 영상을 올릴 수도 있고, 뭐 에플러스 콘텐츠에도 올릴 수도 있고, 웹사이트에서 올릴 수도 있고, 또 다른 플랫폼에서도 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효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뭐 뻔히 우리가 뭐 돈을 지불하고 받아내는 추천사이긴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의사들이 말을 하는 거, 의사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제품은 뭐 믿고 먹을 수 있다. 이런 효능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 주는 것이 어 초반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리고 저렴합니다. 미국 의사들, 뭐 백인 의사들 뭐 이렇게 순출만 잘하면 또 생각보다 저렴하고, 또 만약 그런 부분이 만약 도움이 필요하면 또 제가 뭐 저랑 진행을 하지 않았어도 제가 그런 부분, 마케팅 부분은 또 뭐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또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준비한 그런 내용들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이 건강식품이라는 그런 그 인더스트리, 이 카테고리가 사실 공유해야 되는, 나누고 싶은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번 1 편에서도 제가 뭐 2 편의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오늘 2 편으로도 또 되게 다루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이따 지금 웨비나가 또 끝나고 뭐 아마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또 해 주시고, 만약 질의응답으로 부족하시면 뭐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셔도 되고, 또 셀럽킹덤 뭐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문의를 주시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앤드류 대표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건강식품 웨비나 2부를 진행을 해 주셨는데요. 3부 혹시 기대가 되신다면은 채팅창에 오늘 2부 진행하신 거에 대한 피드백을 좀 올려주시면 제가 또 3부를 또 요청을 해서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앤드류 대표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예,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하시는 동안에 질문들도 좀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질문들을 좀 질문 한번 드려보려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 둘, 셋, 네 개, 한 6개 정도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 피드백에 지금 계속 좋은 얘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앤드류 대표님 물도 한 잔 마시고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제가 그 사이에 잠깐 그 저희 사이트에서 그 앤드류 대표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또 앤드류 대표님의 그런 사이트 오늘 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어디에서 연락을 해야 되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그 셀러 킹덤에 접속을 해 보시면요. 이렇게 지금 화면 제가 공유를 했는데요. 이렇게 셀러 킹덤에 왼쪽에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그룹을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셀러 킹덤 내에 그룹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시면은 이 앤드류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앤드류의 미국 건강식품 이야기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 눌러 보시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기존 웨비나 다시 보기도 있고요. 이게 일부입니다. 그래서 일부를 못 보신 분들은 여기서 일부 풀 버전을 감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올려놓으신 글, 이런 글 같은 경우 너무나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건강식품에 관심이 있으시면 가셔서 보시면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채팅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팅으로 바로바로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시간이 되실 때 답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글에 보시면은 지금 여기 이메일 주소하고 사이트 주소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채팅창에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앤드류 대표님한테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이 방법들을 통해서 연락을 한번 해 보시고요. 자, 그 사이에 이제 질문들을 좀 정리를 해 보았고요. 질문들을 한번 하나하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건강식품을 혹시 중국으로 보내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의 건강식품 통관과 시장 진입이 까다로울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장이 크긴 하죠. 근데 이제 2020년 팬데믹 전에는 중국 분들이 먹는 건강식품은 대부분 이제 중의학적인 그런 제품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인삼 같은 경우에 이제 인삼이 그분들은 뭐 킬로당 몇십 불부터 몇천 불짜리 뭐 그런 인삼들을 많이 드셨는데 팬데믹 이후로 미국 건강식품을 사 먹기 시작했어요. 이제 기본적인 어떤 면역 제품이라든지 뭐 비타민 C, 뭐 엘더베리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사 먹기 시작해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중국 시장의 포텐셜이 어마어마합니다. 현재는 그렇게까지 많은 제품을 사 먹고 있지는 않는데 지금도 티몰닷컴 같은 경우를 통해서 해외 직배송으로 한국처럼 뭐 미국 건강식품을 구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미국산 건강식품 수입이 예전보다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한 두 달, 세 달이면 정식 통관이 가능할 정도로 좋아졌고 이게 팬데믹 전에는 한 1년, 2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프로세스가 빨라져서 한 몇 네, 개월이면 수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워낙 또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통 시장이 또 크기 때문에 어떤 유통 채널만 확실하다고 하면 중국 시장 진출하는 것 적극 추천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들어보시면서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제가 올려드린 그 앤드류 대표님 연락처로 중국 진출에 대해서도 한번 문의를 주시면 더 많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증 프로세스는 보통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나요? 더불어서 인증 프로세스 진행 금액과 진행하신 경험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 인증 같은 거는 일단 완제품 인증 같은 경우에는 뭐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이 이제 유기농 원료, 그러니까 오게닉 원료로 사용해서 만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게닉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 서리파이를 해주는 인증을 해주는 그런 그 제3 그 기관과 같이 일을 하는데 비용이 한 몇천 불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비용이 드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코쇼 인증 이것도 한 2천 불, 3천 불, 뭐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더 들기도 하는데 뭐 몇천 불 정도면 되고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들이 어려운 건 아니고 또 그 뭐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런 그 오게닉 인증 그다음에 뭐 코쇼 인증을 제외하고는 제품 자체를 어떤 인증을 받는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예. 네. 그럼 인증 관련해서도 앤드류 대표님을 통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일부 웨비나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내가 진짜 어떤 건강식품을 정말 진지하게 준비를 오늘 웨비나 들어보니까 정말 진지하게 준비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아까 앤드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식품 유효기간이 있는 제품이니까 완벽한 좀 전략을 짜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앤드류 대표님한테 연락하셔서 이런 인증 같은 경우도 어떤 인증을 내가 가지고 가는 게 마케팅적으로도 더 유리할 것인지 이런 것도 전략을 좀 세워보시고 그에 따른 버짓도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진행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이어서 질문입니다. 기업 또는 업체가 아닌 건기식 사업자에게, 그러니까 기업이나 업체가 아닌 건기식 사업자에게 완제품 공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더불어서 거래할 시에 구입 수량이나 조건이 있는지 문의 남깁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건강식품을 만드는데 꼭 뭐 기업이나 어떤 단체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개인 사업자들도 얼마든지 제품을 만들 수 있고 제가 개발해 드릴 수도 있고요. 뭐 제품 이제 최소 수량 같은 경우 MOQ 같은 경우에는 그 제품 제형마다 약간 차이가 있고 이 제가 거래하는 그런 생산 그 시설들은 다 GMP 인증받은 시설인데 보통 파우더 제품들은 한 2,000병 정도, 그리고 캡슐 제품들은 뭐 3,000 병에서 4,000병 정도 뭐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일반적으로는 뭐 액체 제품들, 액체로 된 제품들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보통 그 MOQ가 좀 높기 때문에. 그리고 뭐 CBD 같은 제품들은 일단 뭐 한국에서도 판매가 금지돼 있고 미국에서도 뭐 특별한 어떤 유통망이 있지 않는 한 판매가 힘들고, 그리고 CBD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0 년에 피크를 찍고 미국에서는 이미 좀 많이 좀 시들고 있는 그런 원료이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 네. 한 2,000병에서 3,000병 정도를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버짓의 전부가 아니라 아까 마케팅적인 거나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질문을 이어서 네 번째 질문인데요. 그 아까 유효기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유효기간을 이제 지나게 되면 포뮬라 같은 경우에도 다 다시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원재료에 대한 유효기간이기 때문에 원재료만 뭐 처분하고 포뮬러는 다시 사용할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똑같은 원료를 사용하면 그 똑같은 유효 기간을 쓸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쉘프 라이프 테스팅, 스테빌리티 테스팅 그거를 한번 하면 이번 배치에 생산한 제품이 아니더라도 똑같은 포뮬라로 생산하면 그 전에 얻었던 그 테스트 결과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제품을 만들었고 스테빌리티 테스트를 해서 유효 기간을 3 년을 받았다. 근데 예. 이제 이 제품이 끝나고 또 추가 생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전 제품을 테스트했던 그 테스트 결과만 있으면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포뮬러를 쓸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예.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요. 예를 들어서 식물 같은 종류를 가루나 액체 또는 젤리 형태로 제조해서 스틱팩에 담아 판매를 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식물 같은 종류를 가루나 액체 또는 젤리 형태로 제조해서 스틱팩에 담아 판매를 하고자 할 때 제품마다 다르겠지만 광고 홍보를 제외하고 판매를 하기까지 생산 기간 그리고 비용, MOQ를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좀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그리고 인증부터 임상 시험 등의 여러 과정을 진행할 경우 그 소요 기간이 대략, 그러니까 개발 소요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아마 네네. 이런 아이템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일단 그 파우더 제품을 이제 스틱팩으로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이게 원료가 가격 차이가 뭐 킬로당 뭐 몇 불에서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뭐 4천 불짜리 뭐 5천 불짜리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떤 식물성 원료들을 배합을 해서 그런 스틱팩을 만들거나 뭐 거미를 만들었을 때 대략적인 비용이 얼마나 되냐는 사실 제가 이렇게 좀 답변해 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 그리고 제가 임상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임상 시험은 원료에 대한 임상 시험이 끝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지 완제품에 대한 임상이 아니거든요. 완제품을 임상을 하려고 하면 정말 아주 간단한 임상도 수십만 불 들고 쪼끔 어려운 임상은 뭐 백만 불 단위로 들거든요. 그래서 완제품을 임상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원료 자체를 임상된 원료를 쓰는 거지 완제품을 하려고 하면 그게 굉장히 이 어떤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건강식품은 완제품은 임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어떤 그 식물성 원료를 배합해서 가루로 만들어서 뭐 스틱백에 담았는데 얼마만큼 드냐 이런 것들은 네. 좀 정확한 디테일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좀 뽑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원료를 뭐 선호하시는 건지 네. 그런 뭐 이제
좀 원료 이름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거나 그러면 제가 뽑아 드릴 수 있어요. 예. 네. 이렇게 제가 아까 올려드렸으니까 그 연락처를 그쪽으로 연락을 해 보시면요.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들을 주시면 뽑아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런 아이템에 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은 디테일한 정보를 가지고 연락을 해 주시면 앤드류 대표님이 잘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어떤 아이템을 생각하시는지. 자, 다음 질문을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질문은 파우더 제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만 있는 성분들을 가져와서 미국에서 뭐 생산 단가가 좋은 다른 성분들과 뭐 이렇게 섞어가지고 새로운 포뮬레이션을 하는 생산도 가능하신지, 그리고 그러한 생산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좀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에서 있는 원료를 가지고 와서 또 뭐 미국에 있는 원료랑 배합해서 제품을 만드는 것은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일단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한국에서 어떤 원료냐. 사실 한국에서는 뭐 홍삼, 인삼 빼고는 미국에서 있는 그런 원료보다 더 뭐 우수한 원료들이 거의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예, 물론 한국에서만 자라나는 어떤 특수한 뭐 버섯이라든지 뭐 어떤 식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원료들이 미국에도 존재한다면 대부분 아주 높은 가능성으로 미국에 있는 원료가 더 우수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농약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또 땅 자체도 그 농지도 산성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예, 어떤 좀 퀄리티 있는 어떤 원료가 힘든데 그런 부분도 저한테 뭐 따로 문의를 해 주시거나 아니면 뭐 어 여기 채팅에 말씀해 주시면 어떤 원료를 뭐 그렇게 채팅에 말씀을 해 주시긴 좀 어렵겠죠. 그러면 저한테 어떤 원료를 한국에서 나는 원료를 미국에다가 판매를 하고 싶다는 걸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어떤 시장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조언을 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재료들을 가져와서 만드는 거 다 가능한 얘기인데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만들지에 대해서는 질문을 이렇게 직접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따로 연락을 하시면 더 자세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질문들이 거의 끝나가는데요. 나머지 두 개의 질문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더 질문이 있으시면 내가 진짜 이거 물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꼭 올려주세요. 못 물어보면 웨비나 끝나면 또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올려주시고요. 자, 한 가지 또 다른 질문은 10만 불 정도의 아까 그런 어떤 토랄 버짓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냥 거기에는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요즘 관련 제품을 조금만 서치를 해봐도 소셜 미디어에서 엄청나게 비슷한 제품들을 막 출시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확인을 해보면 이제 질문 올려주신 분이 이제 확인을 해보면 대부분 그런 기업들이 스타트업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 그런데 말씀하신 소셜 미디어 마케팅 전부들 정말 스마트하게 만약에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한 10만 불 정도의 자금이 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인데요. 아마 이 질문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마케팅적인 부분에서 만약에 정말 스마트하게 SNS를 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10만 불의 예산이 들어가는 건지 그런 부분을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비즈니스 한 지가 한 이제 12년 정도 돼서 뭐 이제 건강식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일을 오래 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을 뵀는데 이제 이게 경우에 따라 다 달라요. 사실 이게 제가 아까도 잠깐 뭐 농담처럼 반농담처럼 얘기를 했지만 뭐 BTS 뭐 정국이가 이 제품을 뭐 SNS에 올려주거나 뭐 예. 미국에서 킴 카다시언이 이 제품 먹었는데 좋다고 이렇게 올려주거나 예. 이러면 정말 뭐 마케팅 비용 하나도 없이도 큰 성공을 이룰 수 있겠지만 저는 비즈니스에 요행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예. 있을 수 있지만 그 요행은 그 계획에 넣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내가 운이 좋아서 예전에 패션 노바라는 뭐 그런 그 패션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에서 만드는 그 옷을 킴 카다시안이 입고 그냥 아무런 돈을 받지 않고 올려줬었어요, SNS에.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지금 큰 기업이 됐었는데 그런 것은 정말 행운이고 요행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제품을 개발하고 출시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냥 어느 정도 마케팅 비용은 꼭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SNS, 인플루언서 마케팅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그 광고비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다만 내가 이미 어느 정도 그 인플루언서 반 인플루언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 뭐 1,000명이라는 뭐 구독자가 있다. 뭐 아니면 뭐 대표님처럼 뭐 몇만 명의 어떤 유튜브 구독자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내가 어느 정도 마케팅을 할 수 있고, 그분들이 어느 정도 나한테 어떤 충성 고객이 될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쪼끔 더 쉽게 할 수도 있겠지만, SNS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 이게 결과가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가 이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좀 그쵸. 말씀을 드리기가 쉽진 않아요. 예예. 정리해 보면은 SNS를 열심히 하는 거는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이제 예측할 수 없는 것, 예를 들어서 셀럽이 내 아이템을 사서 뭐 올려준다라든지 킴 카다시안을 예로 들어 주셔 가지고 그 패션 노바가 지금 큰 기업이 된 것처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요행일 수 있고 좀 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운을 계획에 넣는 것은 비즈니스적인 마인드에서 그것을 예산으로 넣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굉장히 저도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아마존 셀러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는데 건강식품뿐만이 아니고요. 그러한 운이 또 따라주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그걸 예측을 했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측을 못 하신 부분들이 사실은 대다수거든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제품이 갑자기 많이 팔려서 찾아보니까 뭐 10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인플루언서가 내 제품을 올려주는 경우,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뭐 그런 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SNS 열심히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스타트업들이 지금 열심히 그렇게 SNS 하는 건데 스타트업의 생존율이 높지 않지 않습니까? 5년이 지나면 사라지는 그 기업들이 대다수가 많은데 건강식품 쪽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10만 불이라는 버짓은 그렇게 좀 잡아 두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지금까지 보면 건강식품을 런칭하는 거는 일반 제품 런칭하는 건 좀 다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정말 상품으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이 하나 이제 있는데요. 원료에 대한 질문 중에서 "혹시 에센스 오일 등의 원료도 취급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 에센스 오일은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음. 오케이. 에센스 어떤 오일. 용도의 에센스 오일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예. 예, 아마 에센스 오일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냄새를 위해서 음. 사용이 되는 그런 이제 제품들, 그래서 뭐 스트레스 완화를 할 그쵸. 때거나 뭐 이제 그런 용으로 만들어 쓰이는데, 사실 그런 에센스 오일은 우리가 섭취하는 건강식품의 원료로는 사실 좀 많이 이렇게 쓰는 원료는 아니거든요. 예. 예. 오케이. 에센스 오일은 취급을 이제 해 보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 네네. 주셨으니까요. 질문해 주신 대표님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만약에 내가 진짜 생각했을 때 이 에센스 오일이 원재료로서 어떤 내가 좀 최근에 어떤 정보들을 리서치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급부상하는 게 뭔가가 있다. 예 라고 한다면은 역시 앤드류 대표님한테 연락해 보셔 가지고 한번 상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마 추가로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 이 건강식품을 이제 제조해서 판매를 하시다 보면 아마존 미국 소비자들에게 그 판매할 수 있는 어필할 수 있는 제품 가격대를 좀 알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대표님이 계세요. 음.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품 어필, 판매 가격. 이 질문은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이게 네. 사실 제가 한번 또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 아마존이랑 뭐 아마존을 떠나서 한국에 있는 고객들이나 어떤 소비자분이라도 그 사람들에게 가장 잘 어필할 수 있는 가격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을 했을 때는 뭐 무조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20 불이다. 뭐 15 불이다. 뭐 어떤 특정 가격대의 제품이 잘 팔린다. 뭐 그 제품을 사는 사람들은 뭐 정해져 있고 제일 많이 사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가격대의 그 제품을 팔아야겠다.'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가능하면 내가 판매할 수 있는 제품 중에서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존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많이 해 보신 대표님들 계실 텐데,
아마 해 보시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일 거예요. 아,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품 단가가 높아서 라이프타임 밸류, 그리고 기회비용, 이런 것들이 훨씬 높은 제품을 핸들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20불대의 제품을 찾는 고객이 이렇게 있으면 또 30불대의 제품 찾는 고객은 따로 있어요. 또 50불짜리, 70불짜리 또 제품을 찾는 고객도 따로 있기 때문에 어떤 가격대의 제품이 판매가 잘 되느냐는 보다는 얼마만큼 완성도 있는 브랜드와 제품을 만들 수 있느냐에 포커스를 두시고, 단가가 비싸면 비싼 만큼 판매 단가를 높게 잡으시면 돼요. 지금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헤어 제품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어 한 달 가격이 88불이에요. 누트라폴이라는 그런 제품인데 한 달에 88불, 굉장히 비싼데 이 제품이 몇백만 불씩 팔리고 있어요, 한 달에. 아마존에서만. 네. 그래서 소비자들은 어떤 가격을 선호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필요로 하면 그 가격이 뭐 50불이든 30불이든 80불이든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떤 가격대를 걱정하는 것보다는 어떤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 어떤 브랜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그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두시면 돼요. 판매 가격, 제품 단가, 코스트, 판매 단가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판매 가격대는 특별히 걱정하시지 말고요. 아마존 이제 판매하시다 보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가격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실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존 제품 판매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똑같아요. 저가 제품을 판매한다고 해서 내가 아마존 광고라든지 외부 마케팅을 몰라도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고가 제품을 판매한다고 해서 아마존 광고를 남들보다 뭐 한 100배 이상 더 잘 알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 시간과 어떤 노력의 여하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나를 판매했을 때 뭐 3 불이 남는 제품이 있을 수 있고 30 불이 남는 제품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뭐 ROI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셨을 때 가능하면 내가 판매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가격대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가치만 제공을 해 주고 그 가치가 고객에게 설득이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80 불대의 제품도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질문들을 다 제가 리뷰를 한번 해 보고 앤드류 대표님께서 또 답변을 다 해 주셨는데요. 이제 시간이 이제 1 시간이 좀 넘어서 저희가 이제 오늘 웨비나는 종료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2부 어떻게 좀 보셨나요? 2부 많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감사한 말씀 좀 올려주시고 피드백 올려주시고 또 앤드류 대표님의 그 셀러 킹덤 내에서 공간도 있으니까요. 그곳에다가 또 연락도 해 주시고 그러면 3 부는 더 딥한 내용이 다뤄질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3 부, 3 부도 기획을 한번 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앤드류 대표님 오늘 마지막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한테 말씀 좀 전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 말씀. 예, 오늘 같이 참여해 주신 대표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이번 시간은 이제 두 번째 웨비나 시간이었는데 첫 번째 웨비나보다는 좀 덜 떨렸던 것 같아요. 좀 대표님이나 많은 대표님들이 따뜻한 응원 메시지 보내주신 덕인 것 같고, 또 만약 이제 기회가 된다면 뭐 3부를 통해서 또 1부, 2부에서 다루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지금 피드백 한번 읽어 보세요. 예, 많이 우리 그 앤드류 대표님 많이 그 피드백도 올려주셨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들 바쁘시죠. 그래서 앤드류 대표님도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참석해 주신 모든 대표님들 제가 보니까 한 50분의 대표님께서 이제 오셨다가 뭐 이렇게 이탈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 끝까지 거의 함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3부를 기약을 하면서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대표님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3부 또 기획을 할 수 있으면 3부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피드백 단톡방과 셀러 킹덤 앤드류 대표님 공간에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있는 앤드류 대표님 연락처로 연락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